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이 1.17%로 낙폭이 좀 제일 큰 그런 상황이었죠. 미국 시장의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.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기술주들의 부담이 계속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최금리가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미국의 10년물의 그 국채금리를 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지금 보게 되면 10년 내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라고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술주들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환율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미국 기업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애플 같은 경우도 121선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전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테슬라 같은 경우도 1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낙폭이 좀 제법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몇몇 제약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뭐 알파벳 같은 정도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알파벳이라든가 아니면 존슨앤존슨 뭐 이런 기업들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대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 한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어제 아랫꼬리가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일단 차트적인 좀 흐름들을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6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근데 5일선을 타고 가면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여기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어디가 바닥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5일선을 좀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릿대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인데 한 요 저점 자리 때까지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근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5개월 선에 딱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요 자리대, 그리고 주봉을 보면 20주선과 120주선, 요 하단 자리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리고 주 기준으로 봤을 때 3주 연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,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60일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, 다우지수도 61선 언저리 때까지 좀 밀렸습니다. 이 34,000대, 요 자리대는 정고점 권역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대가 좀 공고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마찬가지로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. 그러면 조금 더 밀릴 자리대는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이 영향에 따라서 뭐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. 새벽에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어요. 그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받는지는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일단 국내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어제 1.7%까지 좀 밀렸어요.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가를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. 일단 아랫꼬리 자체가 너무 길게 좀 나와준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
한번 좀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 어디가 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확인을 하고 좀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일단 이 부분들 자체가 변동성을 좀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다. 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일단 어제 변동성이 좀 제법 컸죠.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면서 다행히 121선짜리 때는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신용 잔고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. 이 거래소의 신용 잔고인데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춤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러면 신용 잔고가 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증시에는 매물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 거래소 시장은 그렇게 매도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 매수로 좀 전환이 됐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매도를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좀 매수를 해주면서 거의 뭐 현물 매도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근데 선물 쪽에서만 매도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.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환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지 않고 있다라 좀 부담 요인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딱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자리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넘어간다라면 원화 같은 경우도 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일단 어제 이 5월 달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이게 저항 자리대를 좀 기록을 하고 다시 내려올지 아니면 이 자리대를 넘어갈지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1370원 자리대 1370원에서 1360원 이 자리대까지는 한 번쯤은 터치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현물 매도세가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있어서는 해소가 된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들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은 신용이 좀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불안불안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어,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. 매도를 하겠죠. 그 부분들이 매물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점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여전히 환율과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.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될 게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는지 요 부분들을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선물로 좀 보게 되면 329포인트 정도만 좀 지지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일단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329포인트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 요 329포인트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. 만약에 이 자리대가 다시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좀 보자.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주도 섹터를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과 반도체예요. 반도체인 그런 사항들이고 그 이외에는 나머지 이제 종목장 테마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들 종목군들이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. 왜냐하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진다라는 것 자체는 지수가 무너진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다행히
어제 2차전지 쪽과 반도체 쪽이 그나마 좀 근근히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갭을 메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. 요 갭을 메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주식을 좀 좋아하고 안전한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갭을 메웠으니까 요 66,000원 요 이하로는 일단 적군을 서서히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봐도 나쁘진 않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2차전지 쪽을 좀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전날 52만 5천원까지 좀 밀려 내려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52만원 이하입니다. 52만 이하인데 그 자리대를 좀 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양극재 쪽이죠.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61선 언저리 때까지 왔죠. 1차적으로 좀 바닥 권역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그래서 분할로 좀 모아가 만약에 위에서 물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요 언저리 때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이 단가를 낮추고 난 이후에 40만 원대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오는 이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단가를 낮춰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. 양극재 쪽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셀트리온 좀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셀트리온이 합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. 합병에 좀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이죠. 합병이 좀 나왔는데 오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빠졌죠. 먼저 얘네들이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제약까지 합병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주가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시간에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럼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해서 좀 보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합병 결정이 좀 나왔죠. 그럼 요거를 쭉 보게 되면 여기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흡수합병을 좀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. 어저께 좀 IR 쪽을 좀 봤었는데 일단 그거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1대 0.449주예요. 뭐 셀트리온 한 주당 셀트리온 한 2주 정도 되겠네요. 그럼 만약에 여기서 좀 보게 되면 합병을 하는 부분들은 내년도까지니까 여기에서 셀트리온의 매수 예정 가격은 15만 원이에요. 주식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라면 15만 원대에 내가 받아줄게.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 위에 매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가급적이면 이 가격 이하로 맞추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주가가 이 자리 이하 권역에서 있다라면 일단 안전하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단가가 조금 더 높아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서 67,000원대로 알고 있거든요.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보게 되면 매수 청구 가격이 여기서 보시면은 67,000원대 67,250원이죠. 그러니까 합병에 반대를 한다. 그럼 주식 매수 청구를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67,251원에 사주겠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이 가격대 위에 있는 사람 분들이라면 이 가격 이하로 낮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가격 위에 있다라면 아마 주가 흐름들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.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때 뭐 좀 수익을 내고 나오신다든가 그렇게 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그리고 이 부분들의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뭐 좀 길게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. 길게 봐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
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달아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